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ue.js 핵심 문법 두 번째 파트인 데이터편 이론을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세부 기능들을 배워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핵심 문법 첫 번째 이론 시간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큰 흐름이 이렇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이벤트 핸들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라인 핸들러, 다른 하나는 메서드 핸들러가 있습니다. 인라인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트리거될 때 실행되는 인라인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기능을 동작하는 코드가 HTML 엘리먼트 내에 직접 할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화면에 코드를 보시면 클릭 이벤트 안에 카운트 값이 1씩 증가되는 로직 자체가 할당되어 있죠. 이를 인라인 핸들러라고 합니다. 반면에 메서드 핸들러는 인라인 핸들러와 반대로 컴포넌트, 스크립트 부분에 정의된 메서드 함수를 이벤트 핸들러에 할당해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화면의 코드를 보시면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때 함수 이름을 호출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문법은 컴퓨티드입니다. 컴퓨티드는 우리가 실습 콘텐츠를 다룰 때 몇 번 사용해 보았는데요. 컴퓨티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함수처럼 코드를 작성하지만 리턴시키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처럼 취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로직 혹은 복잡한 로직을 미리 처리하여 반복된 로직 처리를 방지하는 계산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드는 속성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계산된 형태입니다. 컴퓨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연산을 스크립트 혹은 템플릿 HTML 안에서 처리하면 코드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복잡한 형태라면 계산된 데이터 형태로 미리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컴퓨티드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캐싱인데 이 부분은 실습 시간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코드를 타이핑해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법은 watch입니다. watch는 어떤 데이터를 감시하고 있다가 혹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데이터의 값이 변경되었을 때 그것을 감지하여 그와 관련된 함수, 로직, 연산 등을 다양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속성입니다. 공식 문서에서 발췌한 걸 살펴보면 watch 옵션을 통해 데이터 변경에 반응하는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데이터 변경에 대한 응답으로 비동기식 혹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조작을 수행하라는 경우에 가장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프로퍼티 변경 시점에 특정 액션을 취하고자 할 때도 적합하다고 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실무에서 활용했던 예시를 살펴보면 게시판 페이지에서 페이지네이션, 즉 번호를 클릭을 했을 때 선택한 페이지에 대한 리스트만 불러와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변경된 페이지 번호, 클릭한 페이지 번호만 감시하여 그때 그 값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되는 데이터만 호출할 때 이 watch 속성을 활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문법은 props와 emit입니다. 아마 Vue.j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props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 컴포넌트에 선언된 데이터를 자식 컴포넌트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전제 조건으로는 당연히 자식 컴포넌트가 존재해야겠죠. 그래야 상위 컴포넌트에서 선언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데이터 흐름은 당연히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전달이 되며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옵션즈 API와 컴포지션 API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는 실습을 통해 살펴보는 게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props를 활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ops 같은 경우에는 조회만 가능하기에 자식 컴포넌트에서 직접적으로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props를 수정할 때에는 부모 컴포넌트 자체에서 수정을 해줘야 해요. 반면에 emit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으로 상위 컴포넌트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로 이벤트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이죠.
데이터 흐름 같은 경우에는 하이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입니다.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도 옵션즈 API와 컴포지션 API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습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에밋을 할 때는 첫 번째 인자에는 부모 컴포넌트, 이 이벤트를 어떤 포장지에 담아서 전달할지에 대한 그 이벤트 이름이고요. 두 번째 인자에는 보낼 데이터를 할당시켜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V 모델입니다. 우리가 V 모델을 배우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컴포넌트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호출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메서드를 활용했어요. 이는 이제 옵션즈 API 같은 경우인데 데이터 메서드를 활용해서 임의의 변수에 데이터를 담아 리턴 키워드 안에서 선언해서 활용해 주었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시면 옵션즈 API에서는 데이터 메서드에서 리턴 키워드를 활용했고 컴포지션 API에서는 리턴 키워드 없이 그냥 선언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중 중괄호입니다. Vue.js에서는 선언적 렌더링을 통해 우리가 선언한 데이터를 호출하는데요. 보관법을 사용해서 이중 중괄호 키워드를 통해 데이터를 호출해서 바인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운 데이터 주고받기 props와 emit이 있었는데요. Vue.js에서는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 전달할 때는 props를, 하위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로 보낼 때는 emit의 기능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V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자, V 모델은 간단하게 Vue.js에서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가능토록 한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디렉티브입니다. 첫 번째 설명을 보시면 props와 emit 기능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props와 emit 같은 경우에는 각각 데이터 흐름을 보시면 반방향 데이터 바인딩이에요.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하위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 이렇게 반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input 태그와 함께 사용되는데요. 보통 V 모델은 input 태그에 input 밸류 값과 연관지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input 태그 내에 이벤트에 따라 달라지는 V 모델의 활용법을 실습 시간에 한번 활용해 보면서 이 V 모델이 어떻게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무엇인지 정의도 조금 디테일하게 실습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ue.js 이벤트 핸들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인라인 핸들러와 메서드 핸들러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부터 실습을 통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VS 코드로 넘어가시죠. 자, 우리가 이론 시간에 인라인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트리거 될 때 실행되는 인라인 자바스크립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핸들러는 컴포넌트에 정의된 메서드 이름 또는 메서드를 가리키는 경로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인라인 핸들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버튼이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자, inline handler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 잠깐 수정해 주고요. 자, 데이터라고 바꿔주고 자,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타입은 넘버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론 배울 때 우리가 Vue.js에서 데이터 안에 선언된 변수를 호출할 때는 이중 중괄호 키워드를 통해서 텍스트 보관법을 통해서 호출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h1 태그 안에 이중 중괄호를 통해서 count 값을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ount 값이 지금 0으로 초기 값이 할당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는 지금 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카운트 값이 증가되는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핸들러는 von 디렉티브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릭 이벤트가 있는데 자, 이때 inline 핸들러는 말 그대로 어떤 로직이 템플릿, 즉 이 HTML 태그 안에 말 그대로 라인 안에 로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카운트 값이 증가되는 간단한 로직을 이렇게 담아주면 여기 안에 어떤 함수 이름 혹은 함수를 가리키는
경로가 아닌 로직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라인 핸들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로컬 환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카운트 값이 증가가 되는지. 자, 로컬 환경에 와보니까 우리가 방금 만든 인라인 핸들러라는 버튼이 보이고 카운트 값이 0으로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면 카운트 값이 증가되는 로직이 지금 올바르게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 그대로 어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이 스크립트 부분이 아니라 템플릿 부분, 즉 HTML 부분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때 인라인 핸들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반대로 메서드 핸들러는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이렇게 지금 인라인 핸들러를 공부해 보았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 다시 주석 처리해 주시고 버튼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부분은 메서드 핸들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h1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name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Vue.js라는 스트링 값을 name에 할당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name을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안에 지금 이 Vue.js라는 스트링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옵션즈 API에서는 이 메서드라는 객체 안에 우리가 어떤 로직을 처리할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change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함수가 동작을 할 때 디스 키워드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dis.name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이 name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자, 변경된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change name 이 함수가 어딨죠? 여기 안에 자, v-on 디렉티브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동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클릭됐을 때 이 change name이라는 함수가 이 부분을 가리키고 그때 이 name 값이 Vue.js에서 변경된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라는 새로운 스트링 데이터로 바뀌는 걸 우리가 이런 로직을 한번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라인 핸들러와 달리 이 로직 자체가 여기 버튼 태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시지 부분에 따로 빼서 어떤 함수 처리로 해놨잖아요. 자, 이렇게 어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을 스크립트 부분으로 빼내서 관리를 하는 걸 이제 메서드 핸들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로컬 환경에서 이 메서드 핸들러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Vue.js라는 텍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핸들러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라고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데이터가 변경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로직을 템플릿 부분에서 처리하느냐 아니면 스크립트 부분에서 처리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 부분에서 간단한 로직일 경우에는 인라인 핸들러를 사용하는 반면에 좀 복잡한 로직일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로 빼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ue.js 핵심 문법 중에서 중요도가 꽤 높은 컴퓨티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티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함수처럼 코드를 작성하지만 리턴시키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취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로직 혹은 복잡한 로직을 미리 처리하여 반복된 로직 처리를 방지하는 계산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드는 속성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연산을 스크립트 혹은 템플릿 HTML 안에서 처리하면 코드가 비대해지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캐싱 기능이 있는 컴퓨티드 속성을 사용해서 계산된
로직 기능을 통해 반복된 로직을 반복 호출하지 않는 장점 때문에서라도 이 컴퓨티드를 사용한다고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VS 코드에서 우리가 코드를 하나하나 직접 타이핑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VS 코드로 가셔서 자, 우리가 이벤트 핸들링 코드를 연습했던 이 부분은 다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턴 안에 새로운 텍스트라는 이름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computed 테스트 데이터 문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의로 여러분들이 하나 데이터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h1 태그 안에 똑같이 이중 중괄호를 활용해서 텍스트라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로컬 환경에서는 이 텍스트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먼저 컴퓨티드 속성을 연습해 보기 전에 자,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메서드 키워드 안에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change 텍스트라는 텍스트 이 데이터를 바꿔주는 로직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콘솔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함수 호출이라고 콘솔 한번 찍어 보고 이때 현재 텍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return 자, this.text 자, split 이라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통해서 이 빈칸을 기준으로 쪼개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를 활용해서 자, reverse 통해서 거꾸로 배치해주고 jo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한번 다시 결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로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런 로직을 통해서 이 텍스트라는 데이터가 어떤 값으로 변한다는 이 로직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change 텍스트라는 함수에 대충 이런 기능이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메서드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어떤 텍스트 값이 어떤 이 리턴 값이 호출되는지 한번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1 태그 안에 자, change 텍스트 함수 호출값이라고 해서 change 텍스트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환경을 한번 열어볼게요. npm run dev 자, 로컬 환경에 와보시면 처음에 세팅했던 텍스트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change 텍스트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자, 이 값이 지금 거꾸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해 보았죠? 그죠? 자, 결론적으로 change 텍스트라는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을 했을 때 이런 값을 출력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이 메서드 안에 있는 change 텍스트 함수가 돌아왔을 때 동작을 했을 때 어떤 리턴 값이 호출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값을 한번 2번 정도 더 호출을 해볼게요.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로컬 환경에 와보시면 3번 호출했으니까 3번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개발자 도구를 여시고 여기 콘솔 쪽에 한번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새로 호출 해볼까요? 새로 호출 하면 함수 호출 computed 텍스트 데이터 문구입니다. 함수 호출 computed 텍스트 데이터 문구입니다. 함수 호출 computed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이 문구가 3번이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VS 코드에서 이 로직이 동작되기 전에 함수 호출되었다는 이 콘솔과 로직이 돌기 직전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텍스트 데이터를 출력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함수가 이 로직이 3번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캐싱 기능이 있는 컴퓨티드 이 기능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컴퓨티드는 자, 여기서 컴퓨티드 라고 메서드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함수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리턴 키워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된 데이터 형식 자체를 리턴시키기 때문에 모양은 함수이지만 데이터 취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메서즈 부분에 선언된 함수와 동일한 로직일 때 자, 캐싱이 기능이 없는 자, 메서즈는 호출 될 때마다 콘솔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자, computed는 캐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메서즈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동일한 로직을 가진 컴퓨티드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컴퓨티드 텍스트라는 똑같이 함수 모양이지만 반드시 리턴 키워드가 있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콘솔에 자, computed 기능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리턴 키워드 안에 마찬가지로 이 로직을 동일하게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computed 텍스트는 h2 태그 안에 이렇게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모양이지만 computed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뒤에 이렇게 키워드 함수 모양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h2 태그도 마찬가지로 한 3번 정도 호출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로컬 환경에 오셔서 한번 세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 자, 세로 고침하면 여기 왼쪽에 콘솔에 찍힌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6번째 줄까지는 호출될 때마다 로직이 동작을 하는 걸 콘솔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컴퓨티드 기능을 생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이 3번을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메서즈와 컴퓨티드 사이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캐싱이라는 기능입니다. 컴퓨티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로직을 한번 동작을 하면 그 기능에 대한 데이터 로직 자체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걸 캐싱하고 있다가 컴퓨티드 기능이 호출될 때마다 그 로직을 동작시킵니다. 그래서 함수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복잡한 로직 같은 경우가 반복적으로 활용될 때 그 로직을 컴퓨티드 안에서 활용하면 이렇게 함수보다는 조금 더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면서 깔끔한 코드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이 컴퓨티드 기능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론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았는데 와치란 어떤 데이터를 감시하고 있다가 혹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데이터의 값이 변했을 때 그것을 감지하여 그와 관련된 함수, 로직, 연상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공식 문서 내용 참조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와치 옵션을 통해 데이터 변경에 반응하는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두 번째로 데이터 변경에 대한 응답으로 비동기식 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조작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가장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정 프로퍼티 변경 시점에 특정 액션을 취하고자 할 때도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속성과 세 번째 속성 두 가지를
혼합해서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했던 예시를 보면 게시판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선택한 페이지에 대한 리스트만 불러올 경우에 변경된 페이지 번호 혹은 페이지네이션 번호만 감지하여 해당되는 데이터만 호출하거나 혹은 게시판에 어떤 게시글을 선택했을 때 그 클릭한 순간에 그 게시글이 가지고 있는 특정 ID 값이나 필수 값들을 체크해서 상세 페이지 API를 호출할 때 그 ID에 변경된 값을 감지하고 있다가 동일한 로직을 호출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와치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저와 함께 VS 코드 가셔서 가볍게 실습을 통해서 와치가 어떤 기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S 코드로 가셔서 자, 우리가 이전에 작업했던 코드는 모두 제거해 주시고 저와 함께 와치 기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메시지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안녕하세요. 자, Vue.js 와치 기능 테스트. 자, 오리지널 문구. 자, 라고 이렇게 하나 메시지 변수에 타입이 스트링인 데이터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메시지라는 데이터를 호출하려면 이렇게 이중 중괄호를 통해서 텍스트 보관법을 활용해서 호출한다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자, 메서드 안에 change messag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콘솔로 함수 호출 이렇게 해주시고 이 데이터에 선언된 이 메시지에 접근하려면 우리가 this 키워드로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this 메시지는 변경된 메시지 데이터입니다. 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hange message라는 함수가 동작을 해야겠죠? 여기서 간단하게 자, 클릭 이벤트로 change message라는 함수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이 message라는 데이터가 본래에는 안녕하세요 Vue.js 와치 기능 테스트 오리지널 문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변경된 메시지 데이터로 바뀌겠죠?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조금 더 명시적으로 자, 버튼이라고 태그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코드를 봤을 때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change message라는 함수가 동작을 하고 콘솔이 찍히면서 이 메시지 데이터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거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와치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와치라는 속성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감시하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부분이 변경됨을 감지했을 때 와치가 동작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와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와치 안에 자, 우리가 지금 메시지라는 데이터가 변경될 거라는 걸 감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치 안에 이렇게 함수처럼 쓰고 있지만 이 함수 이름은 이 메시지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치에서 이 메시지라는 변수를 지켜보고 있다가 메시지라는 값이 변경되었으면 그때 자, 콘솔 로그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윈도우 얼러트로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메시지 변수에 담긴 데이터가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번 동작을 하는지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 볼 텐데 그 전에 짜놓은 코드를 한번 보시면 자, change message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메시지 데이터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와치는 이 메시지가 변경되는 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감지되고 있다가 이 change 메시지가 동작하는 순간에 메시지가 바뀌면 그때 이 알러트 창을 띄우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을 여시고 npm run dev
로컬 환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녕하세요 Vue.js 와치 기능 테스트 오리지널 문구, 이 메시지 데이터가 담긴 버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change message라는 함수가 동작을 하겠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를 여시고, 자, 클릭을 했을 때 콘솔에 찍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변경된 메시지 데이터입니다 라는 걸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하면 계속 함수가 호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해볼까요? 새로 고침. 자, 클릭을 하면, 자, 이때 데이터 변수가, 메시지라는 변수가 변경되었다는 걸 와치가 이미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거를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윈도우 얼러트가 아니라 다르게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이 부분에 윈도우 얼러트라서 즉각적으로 변동하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한번 새로운 변수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change message라는 거 하나 넣어 놓고, 이때 change message에 watch 동작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아래 같은 change message 이렇게 한번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냥 watch message 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watch message, 그리고 watch message 이런 식으로, 그리고 watch message.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환경에 와 보시면, 자, 이렇게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함수가 동작이 되고, 이제 와치가 동작됐고 변경된 메시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체인지 메시지가 돌면서 이 메시지에 담긴 오리지널 데이터가 바뀌는데, 그때 바뀌는 걸 감지하고 있을 때 와치가 동작됐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VS 코드 와보시면 이렇게 this.watch 메시지가 원래는 빈 값이었는데 메시지가 변경되는 순간에 감지를 하고 있다가 이 와치 동작이라는 걸 데이터를 변경시켜서 출력을 해주는 코드가 이렇게 작성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메시지, 자, 펑션 형태로, 이제 와치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데이터 뿐만 아니라, 자, computed로 계산된 형태의 데이터도 와치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통 게시판에서 한 컬럼을 선택하였을 때 고유한 id 값이 바뀜을 감지하고, 이때 그 id 값에 따른 상세 데이터를 호출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란 데이터가 혹은 id라는 값이 있다고 할 때, 이때 여기서 해당 상세 데이터를 조회하는 API를 호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와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와치는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롭스와 에밋이 어떤 기능인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ue.js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프롭스와 에밋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프롭스와 에밋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프롭스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으로 하이 컴포넌트, 즉 자식 컴포넌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롭스란 상위 컴포넌트, 즉
부모 컴포넌트에서 선언한 데이터를 하이 컴포넌트인 자식 컴포넌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함으로써 그 값을 하이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에 선언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props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read only, 즉 변경은 불가하고 조회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참고 부분을 살펴보시면 prop 받은 데이터의 타입은 설정이 가능하고 그 데이터의 값은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으로는 옵션즈 API에서는 props라는 객체를 선언해서 그 안에 prop 받은 데이터의 타입을 설정해주고 composition API 같은 경우에는 define props라는 내장 함수를 활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뒷부분 실습에서 같이 해보도록 해요. 두 번째로 emits 같은 경우에는 props와 반대로 상위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자식 컴포넌트에서 선언된 데이터 혹은 이벤트를 부모 컴포넌트로 전달하여 부모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데이터의 흐름은 props와 반대로 하위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로 전달이 되고 사용 방법으로는 옵션즈 API 같은 경우에는 $emits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 composition API 같은 경우에는 define emit이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emits에는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가 있는데 첫 번째 인자에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사용될 이벤트 이름을 전달을 하고 두 번째 인자에는 우리가 전달할 이벤트 혹은 데이터를 담아서 전달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도 바로 시작할 실습에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VS 코드로 가시죠. 자, VS 코드 오시면 우리가 앱.뷰에 작성했던 코드는 모두 제거해 주시고 화면과 같이 기본적인 세팅을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션즈 API에서 props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화면 보시면 컴포넌트 폴더 아래 child component라는 이름을 가진 자식 컴포넌트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import를 시켜줄게요. 자, 우리가 컴포넌트를 활용할 때 컴포넌츠라는 이름을 가진 객체를 소환을 해서 그 안에 우리가 활용할 컴포넌트의 임의의 이름을 가진 컴포넌트를 템플릿 부분에서 이렇게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름은 여러분들의 협업에 맞게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자,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부모 컴포넌트에서 선언된 데이터입니다. 라는 문자 데이터 하나 만들어주고 자, create at 이라는 타입이 넘버인 숫자인 데이터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vbind 키워드로 이 타이틀과 create at이라는 데이터를 어떤 포장지에 담아서 보내줘야 돼요. 그때 그 포장지의 이름을 앞에 임의로 저는 send props 1이라고 보내주고 여기에 타이틀을 담아주겠습니다. 그리고 vbind send props 2라고 해서 여기에는 year라는 데이터를 담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child component 가셔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시고 자, 옵션 JP에서는 props라는 또 객체를 소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달받은 포장지의 이름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타입은 뭐였죠? 스트링이었고 send props 2의 타입은 넘버였죠? 그래서 이때 이 이름을 위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send props 1 send props 2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올바르게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로컬 환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여시고 npm run dev 자, 로컬 환경에 와보시면 부모 컴포넌트에 선언된 데이터입니다. prop 데이터가 잘 호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어 데이터가 출력이 안 됐네요. 이때 어떤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잘 보니까 우리가 create at이라는 변수를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잘못 넣었네요. 그리고 저장.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차일드 컴포넌트 안에 부모 컴포넌트에 선언된 데이터가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실습을 해볼까요?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이번에는 객체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값은 2024 그리고 name은 존이라는 객체를 가진 데이터를 한번 보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v bind send props 3이라는 이름으로 obj 데이터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v bind 키워드를 생략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축약형으로 사용과도 같은 기능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 send props라는 포장지 세 번째 타입은 오브젝트였죠.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이 호출을 해볼 텐데 자, 이때 객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체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 우리가 옵션즈 API에서 props라는 기능을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는 걸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포지션 API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컴포지션 API에서의 문법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포지션 API에는 이렇게 setup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타이틀이라는 값이 반응성을 가지게 하려면 Vue.js 3버전에서 제공하는 이 ref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소환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담아주면은 반응성을 가진 타입이 스트링이 문자열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스트링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더욱더 명확하고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볼게요. 자, const create at 타입은 넘버였죠. 그리고 초기값이 2024 그리고 자, obj는 자, 반응성을 가진 객체는 ref를 써도 상관없는데 자, reactive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d 값은 2024 name은 존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이 id와 name 태그의 타입은 어떤 특정 타입이지 않기 때문에 자, 위쪽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id는 number, name은 string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시고 이때 타입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모두 만들어졌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컴포지션 API에서는 굳이 컴포넌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여기서 임포트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컴포지션 API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전달하는 방법은 모두 똑같아요. 컴포지션 API나 옵션즈 API나 자, 그래서 차일드 컴포넌트로 가셔서 이 부분도 조금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etup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랭귀지는 타입스크립트고 이때 우리는 자, props를 받아야 되니까 자, define props라는 내장 함수를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이때 타입을 props라고 지정해 주시면 좋은데, 이때 타입은 인터페이스, 자, props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 값이 있었죠?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모두 완성이 되었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props가 위에서 읽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props 앞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서 조금 에러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에러인지, 타입이 이 오브젝트라서 타입이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네임 속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쪽에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놨던 이 타입을 복사하셔서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컴포지션 API에서 props를 사용할 땐 이 define props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때 자, import 해서 자, define props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굳이 호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Vue.js 3버전에서 알아서 컴포지션 API가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ref, reactive 같은 것과 다르게 이 define props는 굳이 선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 볼까요?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화면을 새로 고침해보면 같은 값들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props가 잘 컴포지션 API에서도 동작하는 걸 우리가 같이 공부해봤어요.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API에서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해서 prop을 활용할 때는, 자, 컴포지션 API에서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자, prop 받은 데이터 형식에 맞게 타입을 지정해 준다. 지금 이 작업을 해준 거죠. 그런 다음에 prop 받은 데이터 이름 자체에 미리 선언해둔 타입을 설정해 준다. 왜냐하면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확한 타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입을 만들어 주어서 할당해 주는 게 좋은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define, 자, props 그리고 toReps라는 게 있는데, 이 내장 함수를 통해 prop 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템플릿 부분에 호출하여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toReps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 props를 복사하여서 우리가 객체 구조 분해를 통해 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toReps. 그래서 이때 props를 복사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toReps는 Vue.js 내장 함수에서 따로 호출을 이렇게 해 주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호출이 되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props라는 이 부분 자체 코드가 이렇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다시 로컬 환경에 가셔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같은 값이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우리는 옵션즈 API와 컴포지션 API에서 prop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mit 기능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를 전달하는 에미츠라는 기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존에 작성했던 코드를 일단 몇 군데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일단 이 부분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차일드 컴포넌트 가셔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부분도 모두 코드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 시간에 에미츠 같은 경우에는 하위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로, 즉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로 이벤트를 전달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컴포지션 API를 먼저 공부해보고 옵션즈 API는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일드 컴포넌트 안에서 자, 임포트 반응성을 가진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API를 쓸 때 보통 이 ref라는 속성을 활용해서 변수를 선언해 줘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단순히 이렇게 const a는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 값들이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응성을 가질 때에는 이 ref라는 속성을 반드시 활용해 준다. 이 점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const 데이터는 반응성을 가진 타입이 스트링인 자, 자식 컴포넌트에서 선언된 데이터입니다 라고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emit을 활용할 때는 자, 임의의 변수로 const emit 이라고 선언해 주고, 자, define emit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할 이벤트를 이 배열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안에는 전달할 이벤트의 이름, 즉 props와 마찬가지로 props는 데이터를 담을 포장지 이름을 정해줬다면 emit 같은 경우에는 전달할 이벤트의 포장지 이름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혹은 그 기능의 네이밍에 맞게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전달할 이벤트의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정확히는 함수겠죠? 그리고 자, emit을 여기 안에 담아서 첫 번째 인자에는 이벤트 포장지의 이름, 전달할 데이터의 두 번째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data.value 값이 들어간 이유는 컴포지션 API에서 이 ref라는 속성을 참조하면 여기 안에 이 value 값을 본래 원했던 이 값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컴포지션 API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컴포지션 API에서는 .value 값을 통해서 이 값을 넘길 때는 이 value라는 값을 담아서 넘겨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send event라는 함수를 만들었으면 이 함수가 동작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일단 버튼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식 컴포넌트에서 만든 버튼이라고 해주고, 자, 클릭 이벤트를 한번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이벤트를 걸어주면 자, 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send 이벤트 함수가 동작을 하겠죠. 그때 그 동작한 순간에 이 이벤트 emit이 발생이 해서 이 send 이벤트라는 포장지로 부모 컴포넌트로 이벤트를 전달할 건데, 그 포장지 안에는 우리가 위에서 선언한 이 데이터가 담겨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를 어디선가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app.view 여기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시적으로 여기를 부모 컴포넌트 레이아웃이라고 일단 표시해 주고, 자, 그러면 이 차일드 컴포넌트에서 send 이벤트 포장지로 우리 지금 배달을 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 배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포장지에 담긴 데이터, 이벤트를 받을 땐 메서드처럼 이렇게 골뱅이 표시로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래 샌드 이벤트가 참조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 샌드 이벤트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 부모 컴포넌트 자체에서 사용될 이벤트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 페런츠라고 할까요? 페런츠 이벤트라고 해볼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런 다음에 이 함수를 여기에서 이벤트를 받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샌드 이벤트가 동작한 순간에 그 이벤트 안에 있던 데이터가 여기 샌드 이벤트 안에 있는 페런츠 이벤트에 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벤트라는 인자를 하나 선언해 주고 콘솔 로그 이벤트를 한번 찍어 보시면 자, 타입은 일단 스트링이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일단 스트링 데이터 하나를 보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클릭된 순간에 샌드 이벤트라는 포장지에 담긴 이벤트가 전송이 되고 그 이벤트를 부모 컴포넌트에서 페런트 이벤트라는 함수로 전달을 받는다. 그리고 그 인자에는 전달받은 이벤트 내용물이 담겨 있고 현재는 우리가 스트링 데이터 하나를 보내기 때문에 스트링 값을 넣어주면 되고 여기 앞에 있는 이벤트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A라고 해도 되고 임의의 이름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조금 협업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네이밍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로컬 환경에서 잘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터미널을 여시고 npm run dev. 자,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를 여시고 자,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자식 컴포넌트를 클릭을 하면 자, 자식 컴포넌트에서 선언된 데이터라는 값이 이 앱.view 부모 컴포넌트에서 콘솔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벤트가 올바르게 전달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옵션즈 API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시 VS 코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오셔서 이번엔 컴포지션 API가 아니라 옵션즈 API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모두 제거해 주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자, export default 하고 우리는 데이터라는 메서드 안에 이 데이터라는 이름이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그냥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클릭을 했을 때 이 샌드 이벤트가 돌아야 되니까 샌드 이벤트는 메서드 안에 있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 사실 이렇게 리턴 키워드 안에서 선언해 줘야죠. 자, 이 부분은 리턴.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 메서드가 돌 때 emit이 돌아야 되니까 자, send 이벤트 함수 안에 제가 뭐라고 했죠? this.$emit 이라고 던져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구조는 똑같고 여기서는 그냥 this.text로 참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옵션즈 API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컴포넌트 가셔서 자, 이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제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자, export default 자, 우리가 지금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컴포넌트에 child 컴포넌트를 넣어 주시고 여기서 사용되는 변수는 없으니까 단순 메서드 안에서 이 parent 이벤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 이벤트는 스트링이고 콘솔 로그로 이벤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옵션즈 API 로직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 보니까 일단 타입스크립트는 일단 이 부분도 제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여기서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건데 이렇게 일단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새로 고침 화면 UI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자, 클릭을 하면 앱.view
17번째 줄에서 우리가 자식 컴포넌트에서 선언된 이벤트가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프롭스와 에밋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 기능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로 생각보다 이벤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롭스와 에밋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데이터 전달 방향과 어떨 때 사용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실무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ue.js 기초과정 핵심 문법 파트 2 데이터 편 마지막 챕터인 V모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모델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바인딩이란 두 데이터 혹은 정보의 소스를 일치시키는 기법으로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와 브라우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은 컨트롤러, 즉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담긴 데이터와 뷰, 즉 HTML에 입력한 데이터가 일치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풀어 해석하자면 HTML에 입력한 밸류 값이 입력되는 즉시 데이터의 변경을 감지하여 데이터가 변경되는 시점에 돔 객체에 렌더링을 해주거나 페이지 내에서 모델의 변경을 감지하여 자바스크립트 실행부에서 변경을 합니다. 따라서 입력된 값이나 변경된 값에 따라 내용이 바로 바뀌기 때문에 바로바로 갱신되어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Vue.js에서 해석하면 프롭스와 에미츠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V 모델은 인풋 태그의 인풋 밸류 값과 연관지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인풋 태그 내 이벤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V 모델의 활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VS 코드로 가셔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앱.뷰에서 작성했던 코드들은 잠시 제거해주고 다시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데이터라고 바꿔주시고, 자, 임의의 변수 두 개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input value 1은 기본적인 타입이 스트링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V모델 문법은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input 태그 이런 식으로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자, V모델 이렇게 input value 1 우리가 선언한 임의의 변수를 담아주면은 우리는 V모델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V모델에 담긴 input value 1이라는 변수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언적 렌더링 보관법을 활용해서 자, input value 1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여시고 자, npm run dev 그리고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환경에 오시면 우리가 방금 만든 인풋 태그가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임의의 값으로 input value 1이라고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풋 값에 지금 입력된 V모델 다음에 input value 1이라는 변수에 우리가 방금 만든 이런 텍스트 문자열들이 고스란히 잘 담겨서 우리가 바로 아래에 보관법을 활용한 변수 출력 방법을 해보니까 이렇게 출력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글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한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뭔가 한 템포 늦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Vue.js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풋 태그 어떤 기능상의 한글을 입력받고 출력하는데 약간의 임의의 로직이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끝나야 출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치명적인 문제로 굳이 바라볼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폼 형식의 어떤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고 API 서버에 전송을 할 때 다양한 인풋 태그들이 있겠지만
어떤 인풋 태그들이 끝나고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런 기능들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인풋 태그 자체의 입력 행위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V모델 안에 해당된 변수의 데이터가 담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Vue.js에서는 이런 한글을 입력할 때 같은 기능을 하지만 프로에 친 코드로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작업이 어떤 코드인지 한번 VS 코드 가셔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부분에 자, input value 2라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 input 태그 안에 똑같이 해주시고, 자, value 값 안에 바인딩을 해주는 건데, 이때 input value 2 이런 식으로 바인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input은 어떤 이벤트가 걸릴 건데, 이 이벤트는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onChange, onInput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자, 그 함수들이 Vue.js에서는 von bind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이거는 키워드를 골뱅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순수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이런 Vue.js 문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onChange 함수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골뱅이 change 이런 식으로 함수로 쓰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input에 담아줄 input value 2라는 변수는 자, 입력되는 행위가 끝난 후에 데이터가 담길 수 있도록 이벤트 밸류 타겟이라는 걸 담아주면 그 값이 input value 2에 담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 자, input value 2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이 V 모델과 같은 동작을 하는지 한번 로컬 환경에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환경에 오시면 여기서 첫 번째 인풋 태그는 V 모델을 사용한 인풋 태그이고, 두 번째 인풋 태그는 value 값 안에 onInput 메서드를 통해서 어떤 입력된 행위가 끝난 시점에 데이터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V 모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같은 단어, 같은 영어 단어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V 모델은 잘 출력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애플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출력이 되지 않네요. 자,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VS 코드 가셔서 다른 부분을 한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오타를 냈네요. 자, 이벤트 밸류 타겟이 아니라 이벤트 타겟 밸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새로 고침 해주시면 다시 애플이라는 단어를 치면 실시간으로 이제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자, 바나나 치면은 영문인 바나나 단어도 V 모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을 입력해 볼까요? 여기서는 사과 하면 뭔가 한글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지만 뭔가 출력되는 값을 한 템포 늦는 것 같죠? 어떤 행위가 끝나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과 하면은 즉각적으로 어떤 동작이 끝나지 않아도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Vue.js에서 한글을 입력받을 때에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장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보통 상황에서 이런 V 모델을 사용했을 때 한글을 입력을 해도 어떤 행위가 끝난 다음에 API 서버에 태우기 때문에 변수에 담기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변화하자마자 실시간으로 바뀌어서 API 서버와 통신해야 되는 경우에는 한글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V 모델이 아니라 input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해서 전달해 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